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공부 방법이 사실은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믿음의 균열을 들여다봅니다. 자, 한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형광펜, 반복해서 쓰기, 그리고 다시 읽기. 하지만 놀랍게도 최상위권 학생들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전략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그림으로 바꾸고 거대한 지식을 한 단어로 압축하며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방식, 바로 그것입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꽤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노트에는 형광펜 자국이나 빽빽한 요약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노트는 개념을 시각화한 그림과 도표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학습 착각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창성 착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형광펜을 긋거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행위는 뇌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뇌는 이 활동을 깊은 학습이 아닌 단순한 작업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뿌듯한 착각일 뿐 정작 지식 자체는 머릿속에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 던루스키 교수의 연구는 이 착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죠. 익숙한 방식대로 형광펜을 쓰고 반복해서 읽은 그룹의 평균 점수는 고작 43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배운 것을 스스로 떠올려 시각화했던 그룹은 평균 76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반복 쓰기는 더 심각한 배신을 보여줍니다. 2015년 UCLA 연구에 따르면 소위 깜지처럼 반복적으로 단어를 쓴 그룹은 3일 뒤 학습 내용의 단 25%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배운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린 그룹은 무려 70%를 기억해냈습니다. 손목 운동이 아니라 머릿속 상상력이 기억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뇌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뇌의 모국어는 글자가 아니라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 우월 효과는 이 사실을 극적으로 증명합니다. 1973년 스탠딩 교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무려 10,000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얼마나 기억하는지 확인한 것이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기억해낸 그림은 83%에 달했습니다. 같은 실험을 단어로 진행했을 때의 기억률은 고작 20%였습니다. 그림은 단어보다 4배 이상 강력한 기억의 도구인 셈입니다. 천재들의 뇌도 이 원리를 따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책의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변환해 이해하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기획서 역시 글자 대신 스케치로 가득했습니다. fMRI 스캔은 기억력 챔피언들이 숫자를 외울 때조차 언어 영역이 아닌 시각과 공간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뇌에게 숫자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생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방대한 정보를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문자어, 즉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단한 기술에는 놀라운 기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법의 과학적 원리는 바로 청킹입니다. 우리의 뇌는 길고 나열된 정보를 싫어합니다. 대신 정보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었을 때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전화번호를 세 덩어리로 나누어 외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 청킹의 원리를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이것, 태정, 태세, 문단세처럼 말이죠. 조선의 초기 7왕,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21글자에 달하는 이 이름을 단 7글자로 압축했습니다. 이 지혜는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과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주기율표의 첫 8가지 원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 복잡한 이름들도 수헬립의 붕탄질산이라는 8글자의 주문으로 압축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예술의 영역에도 이 마법은 숨어 있습니다. 무지개의 7가지 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우리는 이 14글자를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7글자의 리듬으로 평생 기억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쥐부터 돼지까지 12동물의 복잡한 순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12글자의 노래로 간단히 정리됩니다. 이 기술은 가장 복잡한 학문에서도 사용됩니다. 의대생들은 50글자에 가까운 12개의 뇌신경 이름을 외우기 위해 후시동, 활삼, 외전, 안청, 설미, 부설이라는 14글자의 압축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뇌의 작동 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태정, 태세, 문단세 같은 압축된 구절에 리듬이 붙으면 그토록 강력해지는 걸까요? 그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1994년 월레스 교수의 연구에서 리듬에 맞춰 내용을 암기한 그룹은 그냥 읽은 그룹보다 기억률이 무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28%대 72%. 리듬은 정보를 뇌의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음악 영역에도 동시에 저장하여 기억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제 뇌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도구, 바로 공간 지각 능력과 수면 중 기억 정리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런던 대학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공간 기억 능력이 뇌의 물리적인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죠. 2만 5천 개의 거리를 모두 외워야 하는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평균 20%나 더 컸습니다. 공간을 외우는 훈련이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장수기억법, 일명 기억의 궁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들은 자신의 집과 같은 익숙한 공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연설의 각 부분을 현관, 거실, 침실 등 특정 장소에 배치했습니다. 연설의 순간 그들은 그저 머릿속의 궁전을 우아하게 거닐며 각 방에 놓아둔 지식을 하나씩 꺼내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무시되는 학습 도구는 바로 수면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스티콜드 박사는 단언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뇌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밤샘 공부는 노력의 상징이 아니라 비효율의 극시입니다.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기억 저장 능력은 평소보다 40%나 감소합니다. 기억의 과정은 잠자는 동안 완성됩니다.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기억 응고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암기하는 주체는 깨어있는 당신이 아니라 잠든 당신의 뇌인 셈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의 언어는 단순합니다. 첫째, 그려야 합니다. 그림 한 장은 100개의 문장보다 강력합니다. 둘째, 줄여야 합니다. 리듬을 담은 두 문자어는 기억을 3배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배치해야 합니다. 머릿속 공간 하나에 책 한 권의 지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시간의 깊은 잠이 3시간의 몽롱한 공부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광펜과 정리 노트는 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손의 언어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림과 리듬, 그리고 공간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비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